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교 폭력에 고통을 호소하던 어린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로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유서에 가해 학생 5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황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고등학교 1학년 A군이 어제 저녁 아파트 현관 지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군은 23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A군은 화분 2개를 받고 이곳 창문을 향해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A군은 아침에 학교 근처까지 갔지만 끝내 등교하지 않았고 저녁에 아파트로 돌아와 목숨을 끊었습니다. 책가방에서는 2011년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주로 CCTV가 없는 사각지대나 화질이 나빠 판별하기 어려운 곳에서 맞았다. 돈이 없어서 CCTV를 교체하지 못했다는 건 핑계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조차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장난치다가 그렇게 다 긋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A군은 또 유서에 자신을 괴롭힌 5명의 이름도 명시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내용에 학교 폭력 부분이 언급이 돼 있고 또 가해 학생들이 유서 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경찰은 폭행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A군의 시신을 부검했습니다. 또한 A군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함께 유서에 지목한 가해 학생 5명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매일신문 황수영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학교 내 설치된 CCTV가 대부분 기능이 떨어지거나 장애물에 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 폭력이나 안전사고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최근 경북 경산에서 고교 신입생이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유서에서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화장실과 같은 사각지대에서 주로 맞았다고 적는 등 겉도는 학교 폭력 대응책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폭력 대책 발표 1년 새 학교 CCTV는 8만 9천여 대에서 10만 대로 늘었지만 학교 폭력 예방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하지만 조사 대상 17,400여 대 가운데 97%가 5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에 설치된 CCTV 인근에 장애물이 가로막아 촬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CCTV 모니터가 야간 당직실에만 설치돼 상실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단체들은 대부분 학교에서는 행정적 처리로 마지못해 설치하고 관리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항 산불 피해 주택이 대부분 무허가인 것으로 밝혀져 피해 주민들의 보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어서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포항 도심을 휩쓴 대형 산불에 피해 주택 건물이 대부분 무허가인 것으로 밝혀져 보상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포항시 조사 결과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건물 91채 가운데 80채가 무허가이며 대부분 저소득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재로 난 산불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 기준이 없고 산불을 낸 중학생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실질적인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무허가가 아닌 주택은 전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을 지원하고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300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주택 보상의 경우 당장 정부로부터 받은 교부세 15억 원과 각지에서 보내온 성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 자체적으로 복구와 지원에 한계가 있어 성금과 함께 정부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이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올해 지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맘때보다 지출을 줄였다는 응답이 57%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지출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31%였고
늘렸다는 소비자는 1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소비 항목은 외식비와 숙박비, 오락문화비 등의 순이었고 지출을 늘린 항목은 식료품비, 주거비 등이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물가는 지표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농산물, 전세 가격, 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수준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국내 첫 방송통신중학교가 개교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방송통신중학교가 대구와 광주에 10일 개교됐습니다. 이번에 개교한 방송통신중학교는 대구고등학교와 광주북성중학교의 부설로 설립해 운영되는 3년제 정규공립중학교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학업 지속과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는 올해 2개 학급을 신설하고 신입생 70명이 입학했습니다.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는 3개 학급을 신설하고 신입생 9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경제적 사정이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교육 소외 계층에게 배움의 문을 열어주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내일은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13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